얘기하신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방송시장이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한테 룸은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룸이 언설튼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남은 거예요?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아니면 내년이에요? 정말 무서운 질문을 해주시는 건데, 이 질문은 저희 회사 사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네가 리슨을 언제 떠날 거냐라는 질문을 보시는 거라 대답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제가 살펴보거나 정리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방송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길이는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구 구조의 변화나 그거에 따르는 매체 이용 습관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한 세대가 한 텀으로 돌 수 있는 10년이 기본적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대응 속도나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체계들이 미흡하다고 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최대치를 잡아서 5년, 더 짧으면 4년에서 3년 사이에도 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시멈으로 잡으면 10년인데 조금 급하게 잡으면 4년 정도? 그 4년 뒤면 황성현 박사님은 닐슨 코리아가 아닐 거다 이 얘기십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신문 쪽 얘기를 아까 플랫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한번 우리 타임슬립을 한번 해보죠. 계속해서 얘기하셨던 게 플랫폼 때문에 힘들었고 몰랐고, 근데 지금 우리가 플랫폼을 아시잖아요. 10년 뒤로 돌아가셨을 때 종이신문에 계셨더라면 어떤 전략을 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이 발표를 하면서 제가 논개가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다 우리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러는데 저 혼자만 우리 이렇게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뛰어들고 이렇게 따라오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년 전으로 돌아왔다면 저는 사실 아마 이 부분을 좀 얘기가 혹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미국 신문사들이 그 페이스북하고 콘텐츠 공급 계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이분들이 그 플랫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구나,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런 협상을 통해서 매출과 트래픽이라는 두 가지를 최소한 지금은 보장받으면서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협력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인터넷 전략이 인터넷만의 어떤 전략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시장이 그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 뭔가 이렇게 주 수익원이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10년 전이면 종이신문입니다. 지금 방송이면 방송이겠죠. 실시간 방송. 이게 편성되어 있는 방송.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은 변화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저희가 신문이 그 당시에 변화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우리의 취지였던 그 종이신문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상수로 놓고 다른 변수만 가지고 고민했던 것이 지금에 오지 않았나. 만약에 돌아간다면 그리고 제가 정말 회사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지시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대목은 각자 알아서 트랜슬레이션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파괴적인 발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악시장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현재 시장으로 보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플랫폼으로 인해서 시장이 확대되어 왔는데 이제 임계점이 눈앞에 도달한 거죠. 그러면 더 이상 확장을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장에 계시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질문을 그걸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해외로 나가셨잖아요. 해외로 나가셔서 성공하셨던 특별한 뭐가 있나요? 음악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악 시장의 가격에 대해서는 시장 내부의 관계자들은 아직도 가격이 표준화된 가격보다는 너무 적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당 그 매출, 알프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데요. 인당 매출을 더 높여야 된다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고 2013년에 1차적인 임원 가격 인상이 있었고 또 추가적인 인상을 위한 논의가 정부 주도로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은 새로운 BM의 발굴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광고 기반의 무료 인터넷 라디오 같은 서비스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돌파해내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좀 부정적인 측면들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기존의 어떤 유료 서비스로만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들에 대해서 새로운 BM을 발굴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음악 시장이 특별하게 이 해외로 진출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특별한 맥락이나 배경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컨텐츠의 해외 진출과 플랫폼의 해외 진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플랫폼의 해외 진출은 전부 다 실패했다고 생각됩니다. 싸이월드 시절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고 제가 떠나온 뒤에 멜론도 동남아권에 이제 진출을 해봤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또 해외 플랫폼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음악 시장이 상당히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자국 음원 콘텐츠의 점유율이 70%, 80%까지 이르는 그런 시장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이튠즈나 또는 구글 뮤직이라든지 다양한 해외 음악 서비스들이 국내에 진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지금까지 큰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콘텐츠는 우리나라 음악들은 해외에 나가서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그 기반에는 글로벌 플랫폼, 특별히 유튜브라든지 아이튠즈 같은 그런 글로벌 플랫폼들이 중요한 그 핵심 요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싸이의 그 대성공은 유튜브 역대 조회수 1위를 기록할 만큼 그 비주얼한 어떤 뮤직비디오가 큰 성과를 내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주얼이 성공의 요건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비주얼이 성공의 요인이긴 하지만 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네. 기존의 어떤 시장 논리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소개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글로벌리 유통되는 플랫폼을 잘 활용해라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게임 시장은 아까 부분 유료 얘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부분 유료 얘기를 잠깐 넘어가셨어요. 아마 BM과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시장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가장 독특한 시도였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맥락에서 부분 유료가 나왔고 어떤 식으로 그게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저희들은 일단 머릿속에 상상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게임이 월정액을 받으면 처음에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게이머들은 대부분 연령층이 낮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대신 이제 공짜로 게임을 하게 하면 게임을 하게 됩니다. 즐거워하게 하고 그 안에서 아이템들을 이제 조각내서 파는 거죠. 근데 이 아이템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꾸미기형 아이템, 치장형 아이템이라는 거고요. 하나는 기능형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제 꾸미기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의 능력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낼 수 있거나 폼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반면에 기능형 아이템은 게임 내 내 캐릭터의 힘이 세지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초창기에는 치장형 아이템 중심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기능형 아이템은 게임의 밸런스에 영향을 줄 거라는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게임 산업이 성숙기에 들어가면서 매출 압박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기능형 아이템에 대한 부스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온라인 게임이 이제 기능형 아이템을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이었고요. 그게 어쩌면 온라인 게임의 위기 상황을 도래하게 만든 또 계기가 됐던 걸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그 개별 사업자들 한번 상상을 좀 해보죠. 이게 게임 사적 그 부분 유료라는 모델이 게임 시장에서만 가능한 모델이에요? 아니면 신문이나 음악이나 웹툰이나 등등에서도 가능해질 수 있는 모델이에요? 네, 말씀해 주세요. 웹툰 대표적인데요. 그 아까 막판에 레진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네이버는 사실 포털이기 때문에 유료화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레진은 이제 뒤에 그 생태계를 받아서 유료화로 진입을 하거든요. 근데 핵심은 어떤 웹툰을 바로 유료화를 시켜버리면 거기에 대한 진입 장벽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홀드백을 만드는데 TV나 영화와 다른 홀드백을 만들고 무료를 일정 부분 배치하고 뒷부분을 유료화시킨 다음에 이게 전체 연재가 끝나고 나면 완전 유료화시키는 그런 홀드백을
넣고 부분 유료화 모델을 만들고, 근데 레진의 CTO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이 레진의 유료화 모델을 짤 때 넥슨의 부분 유료화 모델을 굉장히 많이 아, 공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웹툰은 어쨌든 부분 무료 그 게임의 모델을 차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고, 음악은 어떤가요? 컴포넌트가 성질이 달라서 불가능한 건가요? 아티스트 레벨에서 비슷한 모델들이 마이너하게 시도됐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인디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리 문제에서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전면적인 이제 무료 그 청취들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고, 좀 더 지명도 있는 아티스트라 할지라도 판매 매출 신장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곡들은 전면적으로 무료로 풀고 추가적인 곡들을 이제 유료화한다든지, 뭐 이게 좋은 사례인지 모르겠지만 1분 미리 듣기 같은 것도 일종의 그럴 수 부분 있다. 유료화라고 이해할 수 있죠. 일단 상상의 여지는 조금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신문은 어떤가요? 뉴욕타임즈가 예전에 했던 일련의 방식들도 부분 유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부분 유료화가 되게 이제 신문에서 미터드 네. 레이월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뉴욕타임스는 사실 뭐 이게 뉴욕타임스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뉴욕타임스는 제가 보기에는 부분 유료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 독자들의 행태를 좀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무료 독자와 그러니까 돈 낼 만한 사람들과 트래픽을 올려줄 만한 사람들의 경계선을 잘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IoT에 관련된 질문을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리얼타임 온 디맨드라는 얘기를, 저는 이제 그 얼핏 드는 생각에 지금 나오는 페리스코프 뭐 이런 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아까 긴 얘기를 IoT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방송 얘기는 별로 안 나왔어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여기 있는 사람들이 깝깝하거든요. 방송에 딱 적용할 만한 무슨 케이스는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실제로 이제 방송의 어떤 큰 규모에서의 적용은 사실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미래에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좀 전격적인 활용이라든가 응용들은 지금 좀 있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특별히 이제 올 초에 그 NFL에서 세계 최초로 이제 사물 인터넷 풋볼 경기를 했어요. 모든 풋볼 선수들 몸에 헬멧과 몸에 이제 센서들이 붙어 있고, 이 센서들을 통해서